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처럼의 이지혜 강사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신년 후에, 그러니까 명절 후에 깜짝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깜짝 소식은 낮에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무료, 전액 국비무료의 학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 수업에 수강생을 모집을 할까 합니다. 간간히 제가 강의하는 학원이 어딘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몇 분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새로 시작하는 강의에 오리엔테이션을 할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 어떤 강의를 듣게 되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 해당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과정에 정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급선무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제 얼굴은 오른쪽 하단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타이틀은 지금 모바일 웹 UI UX 컨텐츠 제작입니다. 그리고 웹표준과 반응형 앱이라고 타이틀이 매겨 있고, 이 타이틀은 지금 HRD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후 이 영상의 정보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개발 프로세스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미팅, 계약, 그리고 최종 테스트까지. 웹사이트 개발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미팅을 하는 단계부터 자료 조사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하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로고나 기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내용들을 듣고 사이트의 컨셉을 도출을 하고, 그 컨셉이 나오면 이제 사이트 맵이나 사이트 맵을 확인하고, 그 사이트 맵에 맞춰서 내용은 어떻게 할지 와이어프레임을 잡고, 그리고 그 와이어프레임의 내용들은 어떤 걸 넣을지 콘텐츠의 계열을 정리를 하고, 콘텐츠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면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자인에서 시안 디자인이 나오고, 시안 디자인 나온 거에서 이제 퍼블리셔는 코딩을 하고, 거기에서 개발 작업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웹 퍼블리셔가 잡아놓은 틀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실제 로그인이 되고 검색이 되고 회원가입이 되는 그런 개발 작업이 보완이 됩니다. 개발 작업이 같이 이제 직영이 되면 이제 웹사이트에 런칭하기 전에 모든 브라우저에 다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브라우징하고, 기타 런칭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부터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최근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강의하는 프로세스는 최근에 모든 수업은 NCS 학습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CS 학습 모듈은 능력 단위라고 해서 그 능력 단위별로 이 과정의 목표인 모바일 UIX 컨텐츠 제작이라는 걸 하려면 최소한 이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 단계별로 이런 능력은 구비되어 있어야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NCS 학습 모듈로 만들어 있어요. 그 모듈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순서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접수, 요구 분석, 설계, 기초화면 설계, 개발, 운영 및 시행,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코딩을 1등 모르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용 방법과 관리자의 매뉴얼 등을 작성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획부터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리고 내용들을 정리하고 시안이 나오고, 그 시안이 나온 걸 바탕으로 개발자들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DB의 항목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정리되고 컨텐츠가 상세화되는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시안을 작성을 하고요. 개발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각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장바에 담기 위해서는 기타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잡아서 DB를 개발하고 언어별로 기능을 작성할지를 여기 개발 가이드에서 하게 됩니다. 자, 컨텐츠가 이제 상세가 됐어요. 기획팀에서 이 내용 전면 페이지에는 어떤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이제 구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단계에서 구조가 나오는 건 스토리보드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보고 디자이너는 와이어프레임과 시안 디자인을 잡게 되고, 스토리보드를 보고 퍼블리셔는 구조와 HTML과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로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넘겨준 시안을 바탕으로 화면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디자인이 끝나면 그 디자인과 코딩과 합쳐져서 개발 쪽에서 설계한 부분에 맞춰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작동이 되게끔 개발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HTML은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 내용이 잘 전달되게 했으면 그 내용을 보기 편하게 디자인해 놓은 디자인을 참조해서 디자인에 나와 있는 너비대로, 간격대로, 색깔대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CSS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CSS를 작성을 하고는 기획자의 의도대로 원래대로 이상이 없는지 디버깅도 하고, 그리고 개발팀에서는 이 부분에서 오류가 없는지 또는 DB하고 연동하는 거에서 오류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단계가 다 맞춰지면 나중에 이제 웹표준, 웹적 특성에 따라서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 모든 테스트, 단위 테스트니 통합 테스트니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웹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가 지나면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여러분은 웹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퍼블리셔로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퍼블리셔로 조금 더 나가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건 끝단에 화면이 사용자가 보는 가장 끝단의 화면을 처리해주는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기존에는 웹 퍼블리셔가 하던 일에서, 그리고 뒤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에서 여기 중간까지를 모두 커버해주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퍼블리셔보다 조금 더 웹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리고 이 백엔드 쪽의 언어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읽고 여기에 어떤 자리가 들어오는 거구나 정도는 알아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웹 퍼블리셔는 디자이너가 넘겨준 걸 가지고 보통 디자인 파일이 PS가 들어오든 AI 파일이 들어오든 최근에 제가 강의 때 설명하고 있는 피그마로 넘어오든 디자인이 어떤 게 넘어오든 간에 그걸 가지고 HTML과 CSS 그리고 다양한 스크립트 등을 이용해서 일단 끝단에서 보여주는 껍데기, 화려한 껍데기 모양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끝단에 사용자가 보이는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백엔드는 이 뒷단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는 뭐를 받아야 되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는 어떤 게 넘어가야 되지? 프로덕트의 아이디든 개수든 또는 옵션을 지정한 거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넘어가고 주문 프로세스까지 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게 이 백엔드 쪽입니다. 백엔드의 언어는 화면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백엔드 언어는 ASP나 JSP나 PHP 등의 언어를 백엔드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자가 스토리보드가 나오면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고, 퍼블리셔는 이런 틀들을 잡아주고, 개발자는 말씀드린 DB와 연동해서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또는 업계에서는 유니콘이라고 해요. 있을 수 없고 있어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풀스택 개발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의 포커스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직접 지금 이제 뒤에 과목별로 필요한 스킬을 설명하겠지만
그 단계에서 필요한 기획, 디자인, 그리고 코딩, 그리고 코딩이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나오는 것까지, 그리고 다양한 스크립트를 이용한 UI, UX 개발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목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교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모든 학원들은 다 국비 지원으로 되는 수업들은 모두 다 100%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목이.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고, 최근에는 이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자격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NCS라는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용해서 다양한 UI, UX들을 개발을 해서 기획, 디자인,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과정의 HRD상의 목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능력 단위별로 저는 다른 학원의 포폴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학원들은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제들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2단계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아까 웹을 개발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단계별로 있는 거가 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단계별로 아예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해서는 1차 디자인에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수집에서는 1차 프로젝트,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하게 하고 그 분야에 리뉴얼이든 창작이든 구현을 하게 합니다. 교과목별로 이렇게 1차, 2차의 기획, 디자인, 구현, 이 과정은 지금 전체 기간이 650시간이에요. 650시간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800시간, 900시간, 1000시간을 수업을 했지만 지금 이 수업은 조금 길이가 다 짧습니다. 그래서 81일 동안 제가 기획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보여드릴 수료생의 포트폴리오처럼 완벽한 3차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2차, 그러니까 1, 2차에 집중을 하되 여러분의 메인 포폴은 2차가 될 거고요. 2차는 100대 기업 안에서 리뉴얼하는 과제로 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기획, 디자인, 구현, 그리고 구현에서 더 나아가서 반응형, 반응에서 더 나아가서 CMS까지 다뤄서 실제 웹페이지가 작동하는 것까지 구현하는 걸로 가고, 그리고 뒤에 프로젝트 제작 요 시간에 3차의 기획, 디자인 또는 조금 더 빠르게 하면 구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요. 각 단계별로는 프로토타입 기초라는 기초 데이터 수집이라는 이 교과목에서는 여러분이 1차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이트를 기획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많은 사이트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이트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라고 해서 이런 걸 수정해 봐야지 라는 걸, 디자인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이에 스케치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그 종이에 스케치가 된 걸 가지고 이런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CR 디자인과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의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발자가 개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BNCS의 좀 전에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그런 기본적인 그래픽 툴의 사용법을 익히고, 그 다음 일러스트도 마찬가지. 일러스트에서는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이 개발하는 사이트에 실제로 필요한 아이콘을 제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웹페이지 일러스트로 이용해서 웹 디자인을 하는 걸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수직이 발표되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는 총 뒤에 설명하겠지만 6번에서 많게는 9번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기존 수료생들이 화면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있으면 그 시간까지 무조건 그 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포폴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제작이라는 단계에서는 아까 디자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HTML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CSS를 작성하고, 이 단계에서는 아직 스크립트까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정적인 페이지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화면에 그냥 딱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건 보통 없어요.
움직이는 걸 누굴 클릭해서 움직인다거나 슬라이드가 잠깐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스크립트까지 적용이 돼야지 하는데 스크립트까지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냥 정적인 페이지만 나오고 이후에 진도가 나가서 스크립트도 배우고 CMS 배우고 반응형도 배우면 앞에서 못했던, 앞에서 기획은 했지만 구현을 못했던 1차의 포폴도 이제 수정 보완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UIX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폼들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폼도 만들어 본다거나 테이블도 짜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HTML에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디지털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교과목에서는 2차를 기획을 합니다. 2차는 무조건 100대 기업 안에서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 사이트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이 사이트는 컨텐츠가, UI가, 비주얼이 또는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잘 돼 있는지 분석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잘 돼 있는 사이트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점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리뉴얼 해보겠다라는 기획을 하게 되고, 기획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사나 그리고 톤 앤 매너나 이 사이트를 실제로 가상의 모델, 페르소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런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더라, 어떤 부분에서 좌절감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리뉴얼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리뉴얼 방향이 나오면 해당 교과목에서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작성을 하고 와이어프레임 나오기 전에 스토리보드도 작성을 하게 돼요. 스토리보드가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에 앞서서 화면과 같은 이런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디자인 가이드가 있어야 이 페이지 전체의 톤은, 폼은, 폰트의 위계는, 그리고 폼에서의 활성화됐을 때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오류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오류를 표현해 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설계를 합니다. 이게 잘 돼 있어야 각 페이지에서 공통 요소를 끌어와서 디자인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제작을 이 과목에서 하시게 되고, 그리고 설계에서도 반응형 디자인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반응형의 디자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PC 그리고 반응형의 디자인을 다 구현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디자인된 걸 가지고 코딩을 이제 합니다. 여기에서는 진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플레이된다거나, 동영상은 또 실제로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편집을 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구간만 웹에 최적화되게끔 어떤 식으로 동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지, 트래픽을 감안해서 트래픽이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픽이나 또는 동적 요소의 비디오, 오디오들을 활용을 할지 이 단계에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활용해서 구현을 모바일까지 구현하게 되고, 수정 보완에서는 앞서 했던 것들에서 기획 의도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사용성에서는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그런 폼들이 의도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체 기능성에서는 반응형에서 그의 의도대로 나온 부분이 없다라고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 보완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완료 자료 정리라는 교과목에서는 앞서 만든 2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온 계획 단계에서의 산출물, 요구 분석 단계에서의 산출물, 설계, 각 단계별로 나왔던 산출물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게 실기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개요, 추진 체계, 일정, 가상으로 작성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누가 언제 얼만큼 투입이 돼야 멤버스까지 따져가면서 인건비 계산하고 일정 계산하는 것들이 이 자료 정리 교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를 하시게 돼요. 최종 보고는 화면과 같이 실제 이제 PT를 하는 거, 클라이언트 앞에서 실제 PT를 하는 거와 똑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하게 합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나 업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해당 단계에서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문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걸
배우시게 되고, 포트폴리오 제작 및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3차 기획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1차, 2차, 3차의 포트폴리오 모두 마무리하는 제작 발표회를 하면서 3차도 기획, 디자인, 구현까지 돼 있다면 발표하는 것으로 해볼까 합니다. 수업 방식은 일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기획은 종이만 있어도 기획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발사믹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피그마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또는 프리미어 이런 편집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구현에서는 초반에는 노트패드로 구현을 할 거고요. 노트패드에는 편의 기능을 모두 없애고 할 겁니다.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 H만 쳐도 HTML 이거 치려고 라고 하는 자동 완성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끄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되도록이면 코드들을, 필요한 코드들을 다 외우고 할 수 있게끔 모든 편의 기능을 없애고 시작을 할 거고요. 조금 익숙해지고 모든 태그들이나 쓰임법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할 단계가 되면 2차 중반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편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스피드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런칭할 때는 FTP나 또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요. CMS에서는 워드프레스, 카페이스, 아크네보드 등의 시스템에 여러분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구현한 걸 실제로 로그인이 되고 검색이 되고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앉혀보면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웹출판은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실 거고요. SEO에서는 GA나 또는 네이버의 웹마스터 도구나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검색이 잘 되게 하려면 키워드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써야 되고, 또는 통계를 보면서 어떤 단계에서 유입자가 많았는데 바로 이탈률이 높은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언어들은 HTML, CSS, 스크립트는 순수한 바닐라 스크립트, jQuery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PHP도 조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PHP 기초부터 할 시간은 안 되지만 쌓여있는 PHP 언어를 보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 지금 되고 있는 거구나, 여기는 반복문을 통해서 어떤 걸 불러오고 하겠구나,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불러오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작성한 HTML과 CSS가 적용돼서 실제로 작동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 정도 볼까 합니다. 하드 코딩은 초반에는 노트패드를 쓴다라고 했고요. 좀 전에 편의 기능을 모두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코드는 다 수료생들이 모두 일일이 한타 타이핑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나무 웹 에디터니 드림이버니 거기에서 메뉴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고, 머릿속에 없다 하더라도 구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만 찾을 수 있으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기우실 거예요. 포트폴리오 제작 스케줄은 화면과 같습니다. 1차는 자유주제, 2차는 100대 기업 안에서 리뉴얼, 3차는 시간이 되는 허락하는 한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3차의 기획과, 3차는 무조건 모바일 쇼핑몰입니다. 모바일 쇼핑몰에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구현해보는 스케줄을 할 거고요. 각 단계별로 기획 발표, 디자인 발표, 구현 발표, 기획, 디자인, 구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9번에서 10번 정도의 발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8번에서 10번의 발표를 진행하고, 그리고 발표 순서는 무작입니다. 그날 당일에 오전에 바로 순서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NCS 학생 모듈들은 모두 단계 교과목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외에도 제가 중요한 진도마다는 진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출제하는 온라인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고요. 해당 점수에 따라서는 자리 배치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 접하는 거에서는 여러분이 나 이제 HTML, CSS, 스크립트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웹페이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껍데기입니다. 실제 로그인도 검색도 관리자 이거 그대로 납품을 해버리면
코딩을 1도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그 웹사이트를 유지 관리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코딩을 모르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관리자 모드에서 실제로 내용을 올리기만 하더라도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디자인 틀대로 나오게 하려면 PHP나 JSP나 ASP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다가 얹혀야 될 거라고요. 그런 과정을 CMS 통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식적으로 회식은 한 2번 정도 하게 돼요. 자, 수업 방식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구글 드라이브에 일정 공간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권한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계정을 모르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 제가 이렇게 NCS 학습 모듈부터 포트폴리오 발표라는 이 폴더, 초반에는 이 폴더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 2개를 공유를 해드려요. 그 폴더에는 수업에 필요한 예제들, 그리고 각 교과목별로 학습 내용, 예제 관련 매뉴얼. 제 수업은 예제와 매뉴얼과 그리고 매뉴얼도 모자르다 라는 강의 영상까지 드립니다. 그날의 강의 영상도 이 템프 폴더 안에 강의 영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강의 영상, 템프 폴더 안에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강의 영상 안에 이런 식으로 강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월 28일 수료하는 수강생들이 보는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템프 폴더에 들어가 보면 템프 폴더에는 그때그때의 놓친 부분의 예제들을 올려드리고 강의 영상에는 월별로 해서 월별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제 2월에 마무리될 거고 1월 걸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1월 그날의 영상들, 실제 강의했던 영상들이 그대로 화면과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폴더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름을 드리면 그 폴더는 해당 폴더 안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배드리면 자, 현재 진행되는 바는 이렇게 홍길동이며 홍길동 안에는 실기 평가 제출, 포트폴리오 제작, 발표 영상 및 피드백 이렇게 있고 실기 평가에는 교과목별로 평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목별로 평가받은 게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에는 여러분이 이제 작업본은 다 여기에 올리시게 돼요. 여기에는 학생별로 다 수정 보완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업로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기획, 뭐 디자인, 그리고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유지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각 발표 또는 중요 평가마다 제가 피드백을 이 폴더에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타 디자인의 피드백, 영상들이 다 있다는 얘기는 이분들의 발표 자료도 제가 영상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다 각자의 폴더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려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발표할 때 미흡했는지 그런 것들도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점검하고 코칭해드리고 각 문서들은 다 구글 문서로 해서 안에 캡처 화면과 설명으로 해서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모든 주요 프로젝트별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2월 3일까지 2020년 1월 23일에 3차 중간 점검 지금 3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중간 점검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설문도 제공을 합니다. 이 설문에는 이제 실제로 지금 과정을 듣고 실무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수료 후에 몇 개월 내에 취업을 했는지 주 업무는 무엇인지 근무 시간은 몇 년도에 수료했는지 그리고 연봉은 보통 어느 선인지 그런 것들을 실제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의 수료 후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이 취업을 성공했을 때
수료 후,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바로 설문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최소 1개월 정도는 일해보고 그 다음에 일한 피드백을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수료 후에 3개월 내에 대부분 한 40%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들,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들으면 나중에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지금 한 64명쯤 배출을 했는데, 실제 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후기를 바로 아까 제가 이제 공유 문서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4개가 있고, 실제 근무 시간이니 연봉선이니,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실무에서 조금 떨어져서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무의 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외 예제들이나 해외 트렌드를 계속해서 반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뒤처질 수 있으니까 공부한 거 대비해서 실무에 가서는 혹시 다른 게 있냐,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하다느니, 단순 코딩의 반복이 나느니, 그리고 혼자 진행을 한다면 집중적으로, 원래 NCS 과정은 전체가 다 있지만 사실 전체를 다 하는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실무에 가서는 자기가 할 일만 하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코딩이면 코딩,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트렌드보다는 오너의 취향 또는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웹 접근성이나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프리랜서들은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께 남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지치거나 그럴 때 제가 가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될까를 볼까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1차 자유주제, 2차 100대 기업 내, 3차 모바일 리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이 공유 문서를 드리면서 그냥 지난 수료생들의 포포를 모두 공개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웹페이지 여기에다가 아직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들은 진행 중이라서 여기에다가 제가 공개를 못했고요. 그래서 920시간, 120일 하신 분의 포폴도 있고, 그래서 수료 학생들의 주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 문서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에 보면 1차의 URL, 발표 자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상까지 있어요. 영상은 이전에는 이제 학생분들의 얼굴까지 나오는 거를 그냥 공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화면만,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웹에 올리는 이런 것처럼 화면을 중심으로 올리고 있고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3차 디자인은 거의 다 피그마입니다. 피그마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차수별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포트폴리오 했던 분의 사이트를 보고 계세요. 1차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팝업이 있고, 본 사이트는 구직용으로 만든 거니까 제발 이 업체에서 해당 학생들한테 태클 좀 걸지 말라고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들은 다 저는 이제 껍데기만 만드는 사이트는 비춥니다. 그래서 첫 화면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구현되어 있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들은 대부분 다 연결이 되게끔 작성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컴패니를 눌렀어요. 그러면 회사 소개에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보여줄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티스트, 액터들, 뭐 싱어, 뮤지컬 배우들, 모델들 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하나를 클릭해 본다라고 하면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웍에서는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뉴스에서는 최근 뉴스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노티스. 그래서 웹페이지가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UI UX의 HTML 구조도 잘 짤 수 있다, 디자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효과들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모든 내용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 페이지가 되도록이면 필수 페이지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차고요. 또 다른 학생분의 1차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포트폴리오 소개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 난지 캠핑장을 리뉴얼을 했고요. 이분을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1차 포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모든 페이지, 난지 캠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모든 내용을 다 코딩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난지 캠프장 소개 페이지를 클릭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되어 있고, 찾아오시는 길. 여기는 이제 맵을 통해서 구현을 했을 거고요. 지도맵 API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캠핑장 전경, 이용 안내.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페이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 친구의 서브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내용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의 포폴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림 리뉴얼했던 분의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스크롤에 따른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부분 보고 있고요. 슬라이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스크롤에 따라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넣었고, 그리고 뭐 제품 소개, 전체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상품을 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객센터, 그래서 질문과 답변에서는 테이블의 형식대로 보여주고 있고, 로그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모델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 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를 다 구현을 하셨고요. 게임 들어가 봤습니다. 게임에서 뭐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히어로 한번 볼게요. 히어로에서는 각 히어로들의 특징들, 그리고 뭐 디펜스, 오펜스 이런 스킬별로 히어로들을 잘 구분을 해놨고요. 미디어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들을 비디오 형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뉴스에는 뭐 게시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 지난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도 보면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포폴로 구현을 해놓은 사이트들의 예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양한 캐릭터들, 이렇게 보여주는 다양한 마우스 호버 효과들, 클릭했을 때 탭을 이용해서 각각의 히어로들 보여주는 부분까지 구현을 했던 출생입니다. 자, 다음은 2차 포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차 포폴 중에 최근에 수료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시고요. 신세계 푸드를 리뉴얼하셨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의외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고 있고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스크롤에 따른 애니메이션들을 작성을 했고요. 자, 2차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더 효과가 다양해지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구현을 한 포폴이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이게 2차입니다. 2차는 제가 이제 반응형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2차는 한번 제가 너비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너비를 줄여서 태블릿과 모바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 페이지의 너비에 맞춰서 컨텐츠들이 잘 적절히 배열이 되고 있고, 모바일에서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메뉴가 어떤 식으로 보이게 할지 왼쪽에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이용해서 구현한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2차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2차를 네일샵을 2차의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고요. 이 포트폴리오도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컬러톤, 마치 네일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것처럼 제가 블루 계열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의 모든 내용들이 타이틀부터 해서 각각의 링크나 그런 것들이 모두 바뀌게 돼요.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계열로 여기 뒤에 배경도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목표는 이 친구가 뭐였냐면 반응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 어떤 높이에서도 컨텐츠의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최적화되게 보이자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이즈로 가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핸드폰에서 위에 메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컨셉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 안에서 모든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고요. 자, 2차 프로젝트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한국 타이어 했던 친구고요. 이렇게 해서 스크롤 이벤트 걸어놨고요. 그리고 탭을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들 구현을 했고요. 슬라이드, 서비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서비스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센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센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탭을 활용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탭 안에서 또 아코디언을 이용해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덕트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타이어 비교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제가 이제 얘를 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비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끔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X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것까지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자, 3차 포폴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3차 포폴은 모바일 쇼핑몰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자, 모바일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비를 줄여서 모바일의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 친구는 나이키를 리뉴얼 했고요. 일단 HTML과 CSS로 모든 틀은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워드프레스의 우커머스라는 쇼핑몰 위에다가 이 수료상의 디자인한 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제 이 사이트는 장바구니에 상품도 담기고 모든 내용들이 다 작동을 합니다. 자, 첫 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첫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카테고리에 가보면 카테고리에 상품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있고, 예를 들어 제가 TM4라는 레전드를 장바구니에 한번 담아 볼게요. 그러면 얘가 장바구니에 담겼고, 장바구니에 담긴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겨 있고, 실제 결제 진행하면 결제가 돼요. 물론 피지까지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 결제까지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3차 모바일은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디자인 테크닉, 코딩 테크닉,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게 됩니다. 4차는 어떤 컨셉으로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업계에 있으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사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도메인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게 하고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도 보면 홈이고, 어바웃에 이 친구에 대한 스펙, 그리고 작업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이 업계에서 닿으면서 자기가 했던 작업들은 모두 다 지금 이 사이트는 워드프레스에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컨텐츠를 등록해서 얘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더보기를 눌러보면 얘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했는지 여기에 설명들이 있어요. 간략한 설명과 기획서를 보러 갈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클릭하면 당연히 발표할 때 사용을 했던 현황 분석과 벤치마킹과 리뉴얼 방향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HTML 버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4차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작업한 포포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는, 다시 첫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대표적인 디자인들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CSS와 SVG,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스킬들에 대한 설명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폼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과 이메일과 하면 마음에 드는데 혹시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얼마입니까? 또는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에 오겠습니까? 라는 그런 일을 할 때 폼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한번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요 하림의 리뉴얼을 들어가 보면 링크 클릭했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화면의 모습이 있고, 사이트 바로가기, 기획서 보기,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서 썼던 프로그램들, 태그들, 관련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 HTML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워드프레스에 컨텐츠를 등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료생의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과정을 드리면, 저는 그 어떤 학원보다도 빡세게 수업을 하는 걸로 악명 아니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료생들의 실제로 여러분께 오픈해드릴 문서에 요 NCS 학습 모듈이라는 문서를 보고 있고요. 해당 문서를 보면 저에 대한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취업률입니다. 그리고 수료일, 그리고 수강평, 그런 것들을 적어둘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수료일과 취업률, 지금 9월에 하신 분들은 아직 취업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한 반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데이터는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받으면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료일 기본적으로는 10% 정도는 간혹 이제 중탈자가 있긴 하지만 취업률이 9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분이 이 당시에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수료 후 6개월 내에 취업률이에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6개월 전까지의 취업률을 보면 9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점 만점의 수강평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 과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면 되냐? 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이용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인적사항만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남겨주시면,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학원 데스크 상담하시는 분께 전달을 드리고, 그럼 상담하시는 분이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에 따라서 단계 절차를 진행하시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링크로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방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학원은 지금 제가 노원 캠퍼스에 있습니다. 더 좋은 컴퓨터 아트 학원의 노원 캠퍼스에 있어요. 그래서 노원 캠퍼스의 페이지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위치나, 그리고 지금 제가 홍보해드리는 모바일 웹 UI UX 컨텐츠 제작 웹 표준 웹 반응 웹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데스크로 가시는 분들은 바이처럼 이지앱의 김동주 강사님 영상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신년 인사 겸 제가 새롭게 3월부터 진행하는 모바일 UI UX 컨텐츠 제작 웹 표준 반응형 웹 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고자 싶다, 근데 여건이 안 됐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국비 무료 지원이고 월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굉장히 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을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무에서 쓰는 테크닉들을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항상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굳은 의지와 그리고 용기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가 시작이 됐고 다짐한 게 있으시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